안녕하세요, 공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 있는 PC에 맥O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애플 컴퓨터 맥에는 전용 OS인 맥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맥OS 특유의 사용 경험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이널 컷 프로와 같이 맥OS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창기 맥은 윈도우 PC와 다르게 인텔, AMD의 CPU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까지는 모토로라의 CPU를 사용하였으며 2006년 맥 프로에서부터 인텔 CPU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같은 CPU를 사용하는 일반 PC에 맥OS 설치를 시도하는 능력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맥OS가 설치된 일반 PC를 해킹토시라고 부릅니다. 해킹토시는 부팅 USB 제작, 설치, 안정화 작업을 거쳐 만듭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팅 USB를 만들고 맥OS 카탈리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2016 iMac과 비슷한 부품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CPU는 i5 6400, 메인보드는 ASUS Z170A, 램은 8GB, 하드디스크 500GB이며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설치 USB를 만들기 위해 16GB 이상의 US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치 전에 주의사항 빠르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작권법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 저작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저작권법 법적 문제가 없지만 언제 애플이 저작권 문제를 삼을지 모르며 해킹토시 설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해킹토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OS 설치 파일은 업로드 시 저작권법 문제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로드해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 부품, 특히 메인보드의 칩셋을 심하게 가립니다. 해당 부품에 맞는 적절한 설정을 찾는 과정 중 혈압이 다소 오를 수 있으므로 뒷목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킹은 재미로 하셔야 건강에 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킹토시는 안전성이 떨어지며 안정화 작업의 완성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튕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작업물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용 맥으로는 리얼맥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용어 정리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해킹토시는 맥OS를 설치한 일반 PC를 의미하고요. 해킹을 한단 말은 해킹토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커널 패닉은 부팅에 실패한 경우를 얘기하고, 클로버 부트로더는 맥OS를 부팅하기 위한 부트로더 중 하나입니다. 자, 용어는 정리되었고 이제 해킹토시 제작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해킹토시 제작 순서는 첫 번째로 부팅 설치용 USB를 만들고, 두 번째로 부팅 후에 맥OS 설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화를 거치는 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제작 순서를 알아봤으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해킹토시 포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해킹토시는 하드웨어마다 설정 값이 다릅니다. 부트로더 설정을 잘못하면 커널 패닉이 일어납니다. 자, 이 경우에 잘못된 설정 값을 찾아서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설정할 값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것을 찾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해킹 고인물, 즉 해킹 고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참고하면 좋은 포럼이 하나 있습니다. X86이라는 국내 포럼입니다. 영상 아래에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에는 해킹하는 방법, 질문 게시판 뿐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부팅 USB의 고스트 파일, 좌절 금지 설정 등 다양한 정보와 파일을 제공하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킹토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팅 US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팅 USB를 만들려면 맥OS, 즉 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에 두 개의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맥OS 카탈레나가 깔려있는 2013 맥 프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맥OS 모하비가 깔려있는 2016 맥북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카탈레나 설치 파일을 받으시려면 카탈레나보다 이전 버전의 맥OS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하비가 깔려있는 2016 맥북 프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맥이 없으신 분들은 가상머신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우측 상단에 영상을 올리면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맥북 프로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을 부팅하고 앱스토어를 실행합니다. 좌측 상단 검색에서 맥OS를 검색합니다. 자, 이제 나타나는 맥OS 카탈리나를 다운받아 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인더에 응용 프로그램 폴더 내에 설치 프로그램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SB를 포맷해 주겠습니다. USB를 맥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파인더를 열고 상단 메뉴바에 이동, 유틸리티, 디스크 유틸리티를 눌러 실행합니다. 자, 여기 USB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USB 기기를 선택하고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이름을 USB로, 포맷은 macOS 확장, 설계는 GUID 파티션 맵을 선택하고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이제 설치 파일을 옮겨보겠습니다. 디스크 유틸리티를 종료하고 유틸리티에서 터미널을 실행해줍니다. 터미널에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macOS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Y를 입력하면 설치 USB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부트로더 파일을 옮겨주겠습니다. 우선 영상 아래 링크에 파일을 받아줍니다. 다운받은 파일에는 클로버 부트로더 설치 파일, cat 파일, elf 파일이 있습니다. 자, 클로버 부트로더를 설치해보겠습니다. 클로버 v2.5k를 실행합니다. 나타나는 화면에서 계속을 누르고 다음으로도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제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우측 하단에 설치 위치 변경을 클릭합니다. 대상 디스크 선택에서 방금 만든 USB인 Install Mac OS Catalina를 선택하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 사용자화를 눌러줍니다. 패키지 이름에서 UEFI 부팅 전용으로 설치하기를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설치를 눌러줍니다. 이제 암호를 입력해줍니다. 터치바가 있는 맥북 프로는 다음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는 암호 사용을 눌러서 암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클로버 부트로더 설치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부트로더 설정 및 드라이버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원래 config.plist 파일 설정 및 elf, cat 파일을 추가 편집해야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설정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신 파일에 클로버 폴더 내에 클로버 x64 elf 파일과 config original.plist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과 폴더를 USB에 EFI 클로버 폴더 내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때 모두 적용을 선택하고 대치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컨피규레이터와 클로버 설치 파일을 Install macOS Catalina 폴더 내에 넣어줍니다. 이 파일은 해킨토시에 부트로더를 수정할 때 필요하므로 여기에 넣어두시면 편리합니다. 이제 USB를 꺼냅니다. 우클릭 추출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USB를 macOS를 설치할 PC에 꼽아줍니다. 자, 이제 PC를 부팅하고 바이오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해킨토시는 바이오스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즐거운 사실은 바이오스는 10여 가지 설정만 해주면 된다는 점입니다. 자, 바이오스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익스트로 가서 디폴트 값을 불러와 줍니다. 다음으로 AI 오버클럭 튜너를 오토인지 확인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어드밴스드의 시스템 에이전트 컨피규레이션에서 VTD가 디세이블인지 확인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어드밴스드의 PCI 컨피규레이션에서 IOAPIC24 199 이 부분이 이네이블인지 확인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USB 컨피규레이션에서 레거시 서포트를 오토로 변경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PM 컨피규레이션에서 파워 온 바이 PCIe를 디세이블인지 확인해주고 이제 부트 목록에 가서 패스트 부트를 디세이블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시큐어 부트에서 OS 타입이 Other OS인지 확인해줍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에서 프라이머리 디스플레이로 IGFX를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DVM-T 프리얼로케이티드를 96M으로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UEFI USB를 부팅 1순위로 설정하고 재부팅을 합니다. PC가 부팅되면 클로버 부트로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인스톨 맥OS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 부팅을 시도합니다.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음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맥OS 유틸리티 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맨 아래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UI의 좌측에 PC에 장착된 하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상단의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이름은 맥, 포맷은 APFX를 선택합니다. 맥OS 확장을 선택하시면 설치가 안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APFX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계는 GUID 파티션 맵을 선택하고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가 끝나면 완료를 누르고 디스크 유틸리티를 종료해줍니다. 이제 맥OS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계속을 눌러줍니다. 나타나는 팝업에 동의를 클릭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전에 포맷한 하드디스크인 맥을 선택하고 설치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재부팅이 여러 번 되며 재부팅 시 부팅 옵션을 매번 다르게 해줘야 하므로 계속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재부팅이 진행됩니다. 부팅 후에 클로버 부트로더가 나타나면 프리붓을 선택해줍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면 설치가 진행되고 자동으로 다시 재부팅이 됩니다. 자, 다시 부팅이 되면 Boot macOS Install from Mac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Mac은 저장 공간, 즉 하드디스크 파티션의 이름입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재부팅이 진행됩니다. 다시 클로버 부트로더가 나타나면 Boot macOS from Mac을 선택해줍니다. 자, 부팅이 완료되면 macOS 설정이 시작됩니다. 웰컴 창이 처음으로 반겨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고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자, 계속해서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아래 값인 전송 안함을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다음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른 애플 기기로 전송된 키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에서 동의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PC의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입력을 완료하고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익스프레스 셋업 화면이 나타나면 컨티뉴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자, 시간대 선택에서는 한국 서울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석에서는 데이터 공유를 켜도 되고 꺼도 되나? 여기서는 끄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크린 타임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시리 사용 설정에서는 시리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맥 아이폰 사용자이시라면 아이클라우드 공유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이클라우드 공유는 끄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UI의 테마를 선택합니다. 라이트와 다크 자동이 있습니다. 다크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검정 화면 UI로 설정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다크가 눈의 피로도 덜하고 더 멋있기 때문에 다크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다리면 이제 맥OS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창은 종료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부품이 잘 인식되고 있는지 살짝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애플 로고를 클릭하고 About this Mac, 한국말로는 이 맥에 관하여 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 2015 iMac으로 인식되고 있고 CPU는 쿼드코어 i5, 램은 8GB, 그래픽은 인텔 HD 530이 인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가 저와 같이 영어로 되어 있다면 하단의 기어 모양인 시스템 환경 설정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이제 나타나는 창에서 랭귀지 리전을 클릭하고 좌측에서 한국어를 영어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창을 종료하고 재시동을 해줍니다. 자, 재시동 후에 한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킨토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게 끝일 것 같지만 이 USB가 없다면 부팅이 불가능합니다. USB 없이 부팅할 수 있도록 해킨토시 PC에 EFI 파티션에 클로버 부트로더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Install macOS 카탈리나에 아까 넣어둔 클로버 부트로더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아까와 같이 계속을 눌러줍니다. 자, 설치 화면에서는 우측 하단의 사용자와에서 UEFI 부팅 전용으로 설치를 체크하고 설치를 눌러줍니다. 자, 이 패키지는 이 버전의 macOS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래도 설치를 클릭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닫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클로버 컨피규레이터를 실행합니다. 좌측 목록에서 EFI 마운트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하단 EFI on Install macOS 카탈리나의 파티션 마운트를 눌러줍니다. 암호를 입력하면 EFI 파티션이 마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파티션에 있는 EFI 폴더를 바탕화면에 복사해줍니다. 복사 후에 파티션을 마운트 해제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 EFI1 APFS 컨테이너의 파티션 열기를 눌러 파티션 폴더를 열어줍니다. EIF 클로버 폴더의 파일들을 아까 바탕화면에 복사해둔 EIF 클로버 폴더 내 모든 파일로 대체해줍니다. 자, 혹시 부팅 중에 부팅 로그가 아닌 실제 맥처럼 사과 모양 부팅을 보고 싶으시다면 방금 옮긴 config.plist 설정 파일을 클로버 컨피규레이터로 열고 부트 메뉴에서 V를 제거해 준 뒤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USB를 제거하고 재부팅을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해킹토시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안정화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작업은 손이 많이 가고 기초 지식이 필요하므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킹토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놀로지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배가 되는데요. 자, 영상에서 구성한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너무 옛날 것이고 성능이 좋진 않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설정 변경 없이 CPU는 같은 세대의 CPU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하드웨어보다 더 최신 하드웨어 쓰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컴퓨터를 한 대 더 준비해보았습니다. CPU는 i9-9900K, 메인보드는 에즈락 Z390 Extreme 4, 램 32GB, SSD 120GB로 조합해봤습니다. 여기에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타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그래픽카드로 조립해보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에 해킹토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곧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 해킹토시 안정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